자본을 정말 몇 억 몇십억 혹시 순간적으로 올릴 수 있거든요. 네. 10억만큼 자본을 증대한 효과가 있죠. 그래서 자산재 평가가 아주 정말 큰 힘을 발휘합니다. 기업에서 자산을 재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문의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기업에서 자산을 재평가한다. 일단 이게 어떤 의미예요? 기업이 갖고 있는 이제 재무 상태표를 보면요. 네. 이제 자산 중에서 특히는 이제 유형 자산을 말하는데 유형 자산을 딱 보면은 토지, 건물, 그 다음에 기계 장치, 차량 운방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재무제표에 반영을 할 때 취득원가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표님께서 이를테면 토지를 샀는데 네. 10년 전에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토지를 10억을 주고 샀어요. 네. 그러면은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재무 상태표를 보면은 토지의 장부가액이 10억으로 그대로 남아요. 그대로 남아 있는데 네. 좀 올랐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네. 근데 요거를 이제 자산을 다시 재평가해서 장부가액을 바꿔주는 걸 말합니다. 아, 네. 네. 원래는 이제 재무제표에는 역사적 원가로 해서 취득한 가격으로 찍히지만 네. 이거를 이제 시가법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정가치라고 하는데 네. 이 공정가치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 가격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재무제표 결산하는 시점이죠. 그 네. 시점에 맞춰가지고 다시 평가를 한 다음에 네. 장부가액을 바꿔주는 네. 그런 걸 말하죠. 아, 그러니까 사실은 부동산 같은 경우 계속 오를 수 있으니까. 네. 그렇군요. 이걸 그러면 하면 기업에서 자산이 훨씬 더 늘어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아마 대표님들은 부채 비율을 계속 신경 쓰실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부채 비율은 결국 이자와도 관련이 되고 네. 또 어디 뭐 나라장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원청사의 거래나 이런 데서 부채 비율 계속 신경을 쓰게 만들거든요. 네네네. 근데 부채 비율은 자본분의 부채인데 네네. 자산재 평가를 하면은요 자본을 크게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운 이제 수학 산수의 개념인 건데 네. 분모가 커지면은 네. 그 비율이 떨어지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항상 대차대조표를 보면은 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네. 대차대조표 보면은 네. 이를테면 토지라고 하면은 자산의 가액이 증가하면요 네. 반대편에서 똑같이 뭔가 올려줘야 되는데 네. 재평가로 인한 이익을 네. 자본으로 전입을 시켜줘서요 네. 부채 비율을 훅 떨어뜨리는 효과가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작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솔루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자산의 총량에 부채도 포함되는 건데 네. 부채 비율을 떨어뜨리려면 네. 부채를 갚거나 해야 되는데 맞아요. 예, 부채는 그대로 두되 자본을 좀 더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를 준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원래 부채 비율을 떨어뜨리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분자인 네. 부채를 낮추거나 네, 맞아요. 근데 부채를 갚을 지금 상황이 안 되니까 네, 네. 그러면 반대로 자본을 늘려야 되는데 음, 자본을 늘려면 결국은 대표님 입장에서는 뭐 현물 출자나 추가로 증자하거나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렇게 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만한 자산도 사실은 여의치 않고 그때 아무것도 없는 그대로의 상황이지만 자산을 재평감으로 인해서 자본을 정말 몇 억 몇십억 혹시 순간적으로 올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주 좋은 솔루션이죠. 보통 자산이 늘었다 그러면 뭘 또 매입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재평가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부동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 부동산 얘기는 다들 좋아하시니까 토지는 우리가 늘 밟고 다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러지 네. 되게 특이한 자산이거든요. 토지 외에 거의 다른 모든 자산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가치가 떨어집니다. 건물도 그렇고 네. 기계장치도 그렇고 네. 건물 같은 경우는 심지어 돈을 주고 치워야 돼요. 철거하려고 하면. 네, 네. 근데 토지라고 하는 애는 일단은 위치도 고정되어 있고 공급을 늘릴 수가 없어요. 용도만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토지는 우리가 이제 비삼각 자산이라고 합니다. 네. 삼각되지도 않을 뿐더러 광복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가격이 떨어진 적 없이 계속 우상향을 치고 있는 네. 물론 조정 기간이 있지만 네. 토지는 한 번도 가격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아. 대표님이 어서 이제 눈팅이 맞는 거죠. 사기당해서 시장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사지 않은 이상 토지는 항상 올라갑니다. 따라서 10년 전에 만약에 10억을 주고 공장 용지를 샀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점에서 평가를 하면 10년 동안에 10억짜리가 보통 더블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10억만큼 올랐다고 치면은 10억만큼 자본을 증자할 효과가 있죠. 네네네. 그래서 자산재 평가가 아주 그러면 큰 힘을 발휘합니다. 아, 그러면 이거를 뭐 10년에 한 번 안 하는 기업들도 되게 많을 텐데 네. 이걸 10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주기가 있어요? 평가해야 되는 주기가?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기에 자산재 평가 한번 시작하면은 매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좀 의미 있는 변동이 있다고 판단되면 하는데 그 유의적인 판단의 그 시점은 보통은 우리 회사가 부채비율이 올라갔네 하면은 네. 그때 필요에 맞게 하십니다. 그래서 뭐 2년, 5년에 한 번 하시기도 하고요. 10년이나 아니면은 뭐 그 이상의 때 하기도 합니다. 부채비율이 올라갔을 때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대표님들께서 요새 좀 많이 고민을 하세요. 네.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작년이랑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손실이 발생을 해서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산재 평가. 왜냐면 매출액은 올해 작년 떨어졌지만 네. 토지는 그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재 평가를 통해서 그런 상황을 조금 타개할 수 있습니다. 요즘 특히나 문의가 많겠네요. 그러면. 네, 보통은 자산재 평가는 그 재무제표 결산일에 맞춰서 하거든요. 네네.